조국혁신당 공동 교섭단체 구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총선 이기고 나서 우리 범야권에 몇 가지 그 지시를 내렸죠. 범야권 구성하자마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도 몇 가지 있다 하면서 제가 지시 내린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조국혁신당이 빨리 공동으로 교섭단체 구성하라. 제가 이렇게 지시를 내렸죠.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 해야지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됩니다. 이번 22대 그 국회와 21대 국회는요, 완전히 달라요. 의석수는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질적으로 다른 게 우선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아예 질적으로 다르죠. 박병석, 김진표하고 추미애하고 같습니까?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1 구도가 아니고 조국혁신당이라는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럼 2대1이에요. 2대1. 뭐 국회의원 수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지난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수가 적었나? 많았지? 그런데 교섭단체가 두 군데가 생기면요, 교섭력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여당이 뭐 협조를 안 한다. 그럼 빼고 하면 돼, 그냥. 그러면 양 당이 그냥 하면 되거든요. 응? 상임위 구성부터 시작해갖고 상임위원장 막 국힘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힘 주는 것보다는 조국혁신당한테 상임위원장 주지 않죠.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또 국회 일정 잡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섭단체끼리 서로 이 국회 일정 잡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꾸 여당이 협조 안 하니까 국회 일정을 못 잡는 것들이 있거든요. 좀 본회의 같은 거. 그런 것들 교섭단체 만들어지면 바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 사무리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 연속으로 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오늘 실제로 기사가 나왔죠. 12석의 조국혁신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주력하고 있다. 현실화 가능성은 이렇게. 기사 한번 볼까요? 12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 요건 충족하기 위해서 8석을 확보해야 한다. 이거 당연한 거죠.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 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는 것은 물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도 받을 수 있어 원내 영향력이 배가 되고 정당 보조금도 확대된다. 특히 그 간사 두는 거, 상임위에 간사가 있고 없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입니다. 지금은 1대1이잖아요. 근데 2대1로 한 상임위에 간사가 꼭 2명이 아니에요. 3명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3명에서 이 상임위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2대1로 사실은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상임위에서는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이런 대여 투쟁에 있어서도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조국혁신당이 겨우 12석이란 말이에요. 진짜 14석 정도만 됐으면은 조금 더 수월한데 12석만으로 교섭단체가 가능하냐. 범야권을 다 끌어모으면 가능합니다. 개혁신당 빼고 다 끌어모으면 딱 20명이에요. 어떻게 20명이냐? 조국혁신당 12명이죠. 진보당에 3명 있습니다. 그쵸? 새로운 미래에 1명 있죠. 용해인 의원 1명 있죠. 아니, 새로운 미래에 김종민 하나 있죠. 기본소득당 누구 있습니까? 용해인 있죠. 사회민주당에 한창민 있죠.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국회의원들 후보 2명 있잖아요. 그 2명이 누구냐면 서미화 그리고 김윤 2명 있습니다. 거기에 다 합치면 8명이에요. 8명. 아니, 의원 꺼주기 말고 우리 프리양님께서 의원 꺼주기 하는데 의원 꺼주기는 명분이 약하고 민주당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하면은 의원 꺼주기가 아니거든. 여기는
여기는 그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이건 여기는 어차피 연합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선은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겠죠. 합당은 무조건 해야 돼요. 합당은 무조건 해야 돼. 합당을 안 하면 민주당이 정당 보조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럴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남아있으면 몇 석입니까?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열 몇 석이죠? 12석인가? 14석인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석하고 그 석에 남아있고 그냥 더불어민주연합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남아있는 다음에 공동으로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 더불어민주연합은 무조건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야 돼요. 합당을 무조건 해야 돼. 정당 보조금 때문에라도 해야 돼요. 정당 보조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 의원수 머리수대로 주는 것도 있지만 선거 때 그 정당 지지율 받은 거 있죠. 그거에 맞춰갖고 정당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을 안 하면 민주당이 이 어마어마한 정당 보조금을 못 받아요. 한 푼도. 그냥 의원수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선 합당을 해야 돼. 합당을 하면서 그 민주당에서 추천한 의원들 흡수하면서 정당 보조금을 승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보당이라든가 새로운 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시민사회 추천 의원들을 제명을 시키는 거죠. 제명을 하면 이제 그분들이 각자 정당으로 돌아가고 혹은 시민사회 추천은 민주당에 입당하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진보당이나 새로운 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당연히 합당한 다음에 제명하면은 본 정당으로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되고 시민사회 추천 한 두 명 있잖아요. 2명. 서미야 당선자하고 김윤 당선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민주당에 있지 말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게 좋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 모든 구성원을 조국혁신당과 하나가 돼가지고 공동으로 뭡니까 교섭단체를 꾸미는 게 그게 지금은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우리 지금 프리양님께서 진보는 절대 안 간다고 하는데 뭐 오해하시는데 합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합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섭단체는 꼭 합당할 필요가 없어요. 합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당들이 서로 연합으로 해가지고 단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원내교섭단체 같은 거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플러스 지금 개혁신당도 공동으로 교섭단체 꾸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교섭단체를 같이 꾸리면 서로 도움되거든요. 서로. 정당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이 차원이 달라. 정당 보조금이. 그럼 정당 보조금을 좀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합당이 아닙니다. 합당이 아니고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꾸려가지고 한마디로 빅텐트를 꾸리는 거예요. 그냥 연합으로. 원래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개혁신당 뭐 필요 없이 이렇게만 해도 20명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꾸미면요 서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사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른 소수정당 다 모아봤자 20명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거거든. 근데 지금은 20명이 됩니다. 20명이 돼요. 만약에 시민사회 추천 2명만 민주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리양님, 국가 보조금 때문에 연합하자는 말이군요. 아닙니다.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보조금보다 더 중요한 게 교섭단체가 되면은 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자는 거지. 그것 때문에. 단순히 보조금 때문에 하자는 게 아니고 보조금도 중요하고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거는요. 민주당에서 먼저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민주당에서. 제가 어저께 방송했죠. 민주당에서 이미 지난 3월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공약으로. 지금 국회법은 교섭단체가 되려면은 의석수가 20석이 필요한데 국회법 개정해서
열성만으로도 교섭단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근데 그 국민의힘이 그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까? 그게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만 하면은 좋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를 요번에 꼭 꾸리면 좋겠다. 꾸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은 다르지만 뭐 하나 우리 소다님 김종민 왜 뺐냐고. 김종민 안 뺐어요. 김종민을 왜 빼요? 여기 새로운 미래 한석이 김종민이잖아요. 진보당이 정혜경, 정족동, 육종호 있고 새로운 미래가 김종민, 기본소속당의 용해인, 한창민, 그리고 여기가 서미야, 김윤 다 해야 됩니다. 한 명도 빼면 안 돼. 다 합쳐야지 20명이 돼요. 20명이. 이것도 진짜 절묘한 수예요. 절묘한 수. 지금까지 이게 안 됐거든. 더군다나 이 20명은 다 그래도 범야권, 범진보 계열에 포함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같이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럼 20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선거 기간 동안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일부 정말 극성인 사람들이 계속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막 비아냥거리고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그만해야 돼요. 더 이상. 정말로 이건 범야권 같은 편인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심하게 비토하고 비판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번에 골 때린 게 뭐냐면 광산을에서 이낙연이 낙선했죠. 민영배 의원이 76%. 야, 어마어마합니다. 이낙연 17%.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이낙연.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사선이야, 5선이야. 4선인가 5선인가 하고, 당대표하고, 전남지사하고, 예? 총리하고, 대선 후보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것도 지금 어디서, 호남에서 겨우 17% 나왔어요. 야, 이러면은 진짜 정말 창피해서 그냥 정계 은퇴하고 정말 죄송하다. 내가 시대를 읽지 못했다 하고 본인이 그냥 찌그러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창피한 게요. 정말 난 이낙연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너무너무나도 뭐라고 할까? 난 인간 이하인 것 같아, 진짜. 본인이 진 다음에 뭐라고 했냐? 황당해요. 낙선한 다음에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이 선거 이후 더 심각한 위기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자꾸만 든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광주를 더욱 자랑스러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아니 이낙연 지가 무슨 TK나 부울경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광주에서 나왔는데 겨우 받은 수치가 몇 프로예요? 17%. 겨우 17% 받았어. 그럼 이건 이미 정치적으로 끝난 건데 이 새끼가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안 끝내고.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이 더 이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뭐랍니까? 더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이 선거 이후 더 심각한 위기로 빨려 들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민주당이 압승했는데 민주당의 압승이 대한민국의 오히려 위기라는 거죠.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러면 국민의힘이 압승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 광주 시민들이 이낙연 당신을 뽑지 않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헛소리죠? 주제 파악을 못해요. 응? 주제 파악을 못한다고요. 더보님께서 17%가 아니고 13%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뭐죠? 이게 최종인데 지금
위키피디아에, 아니, 나무 위키에 올라와 있는 퍼센트인데, 이게 틀린가요? 이상하네? 아마 더보님이 보신 게 최종이 아니고 중간 거 본 거 아닌가요? 아, 13%.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 17,000표고, 얻은 건 13%. 17%가 아니네. 야, 13%면은 선거비도 50%밖에 보존이 안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13%. 선거비가 100% 보존도 안 되네. 50%네, 50%. 그런데 뭐가 이렇게 당당해. 오히려 막 광주 시민들한테 나를 뽑아주지 않아갖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겁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재명이 장악한 민주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오히려 더 위기로 들어갈 것 같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구질구질하죠, 진짜. 아주 구질구질한. 보통 이렇게 패배하면요,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따위로 말하고 있는 거야.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낙연 지지자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신이 나간 지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이 나간 지지자들. 지금 이낙연 지지자들 중에 어떤 짓을 하고 있냐? 이러고 있습니다. 광산을 개표 의혹, 수개표로 재검표하래요. 재검표. 아니, 표 차이가 도대체 얼마가 나는데 이낙연 지지자들은 22 총선 결과에 불복한대요. 야, 이것들은 진짜 완전히 또라이 아닙니까? 또라이? 이 새끼들은 진짜 너무 뻔뻔한 것 같아. 이재명하고 당대표 경선 때도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를 이걸 인정 안 하고 끝까지 이러더니 요번에도 자기들은 불복한다는 거예요. 얘네들 진짜로 이낙연 지지자 맞을까? 나 이것도 의심스러워. 진짜로 이낙연 지지자 맞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이낙연을 정치 인생 끝내려고 들어와갖고 오히려 이낙연을 좀 디스하려고 들어와 있는 세상인지 헷갈려. 이게 진짜 이낙연 지지자라면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는 거냐면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대표의 그 지지자라고 하는 일부 정말 정신 나간 인간들 중에 자꾸 이재명을 오히려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게 계속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일부. 예를 들어서 지금 페이스북에 보면요, 계속 욕만 하는 사람들. 이번에 부산 같은 경우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한 10석, 적어도 9석은 나올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한 석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부산이 이렇게 결집된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단순해. 문재인이 왔기 때문에 모인 거래. 조국 때문에 모인 거래.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로 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결집됐을 수도 있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뭐라고 하냐. 문재인과 조국이 총선 막판에 설치는 바람에 싸이 보수가 막판 대결집하였다. 욕하는 거거든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고 비판적인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재양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아요? 비판을 할 수 있어.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구구에서 쓰던 용어거든요. 그냥 문재인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은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하면 돼. 근데 이렇게까지 비판을 해야 돼?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그 일베라든가 저 구구들이 외치던 용어거든요. 문재양이라고 하면서 지금 비판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름을 안 갖고 왔지만 이재명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문재양, 조국, 너희 때문에 지금 졌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지. 뭐 구직들은 자신들이 속으면서 속는 줄도 모르고 당하면서 당하는 줄도 모른다. 구직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미끼, 조국을 덥석 물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럴듯한 미끼는 언제나 사기일 뿐. 이거 글 쓴 사람도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아니 이재명에 대한 지지자야.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그냥 조국 혁신당만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하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도대체?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이재명한테? 이게 이재명한테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뭘 냉정하게 생각하냐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어차피 이낙연은 대선에 나갈 수도 없고 깜냥이 아니기 때문에 이낙연 지지자들이 뭐 여기저기다가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지지자들끼리 싸움을 시키건 상관없어. 근데 이재명은 진짜로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돼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려면요 사실은 범진보 진영이 다 지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번 선거 몇 프로 졌습니까? 몇 프로 졌어요? 한 25만 표로 진 거예요. 심상정이 80만 표 가져갔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욕해. 심상정. 야, 심상정 때문에 졌다. 정의당 막 욕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뭐가 조심스럽냐? 여러분 이 80만 명 적으로 돌리면 안 돼요. 적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윤석열 같이 깜냥도 안 되는 새끼한테 이재명이 졌단 말이에요. 근데 1600만 표를 얻었거든요. 1600만 표는 역대 어떤 정치인도 얻을 수 없는 표였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똘똘 뭉친 거지. 그럼 거기서는 표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만약에 저도 심상정 너무 싫어하고 정의당을 경멸해. 하지만 정의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까지 경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80만 표를 적으로 돌리면 다음 대선에서도 이재명은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심상정이 정계 은퇴하는 거 환영하고 정의당 없어지고 좋지만 우리가 너무 심하게 정의당 지지자들을 막 약올리거나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그 사람 다 흡수해야 되거든. 그 사람들이 이재명을 뽑아야 돼. 그래야지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거라고. 겨우 25만 표로 진 거야. 25만 표로요. 이 80만 표 누가 가져갈 거냐고.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 사실은 조국 혁신당 지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 그 중에서도 아주 강한 지지자들이 있어. 그런데 지금 아까 말했던 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 또라이 같은 지지자 몇 명이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보니까 페이스북에 팔로워도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맨날 이 페이스북에 조국 욕하고 조국 혁신당 욕하고 막 싸움 걸려고 그러고 막 갈라치기 하려고 막 그래.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마음이 좋겠냐고요. 그 사람들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싸움을 만드냐고요. 나중에 정책에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싸울 일이 있으면 비판하고 싸울 수 있는데 지금은 씨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욕하고 싸우고 막 그지랄하고 있어. 문장 거리면서 굵직굵직거리면서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쓸데없는 싸움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쓸데없는 싸움은 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을 정말로 대통령을 만들고 싶으면 같은 사실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릅니까? 똑같지? 다를 게 똑같지? 근데 이 안에서도 서로 씨발 막 싸우려고 하고 개 지랄 떨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도대체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황당한 거야. 아니 이낙연 지지자들 같은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지 저것들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조국 혁신당하고 이재명 지지자들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요. 우리 쪼니 근동님께서 조국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찌찌거린다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정말 다 세대가리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서로. 이것들은 정말 나쁜 지지자들. 아주. 각 정당의, 각 정치인들한테 독이 되는 지지자들.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석수가 뭐 범야권이 189석 된다고 해서 이거 갖고 다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들끼리 쓸데없는 것 같고 싸울 필요 없는 거지. 나중에 만약에 진짜로 무슨 정책 관련해 가지고 부딪히는 게 있으면 그때는 비판할 수 있지만, 서로 싸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왜 도대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조국혁신당은 최대한 교수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그리고 서로 민주당하고 서로 이 파트너로서 국회를 운영하는데 함께 하면은 22대 국회는 진짜 멋지게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사무리가 그 지시를 내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관련된 기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